조국을 지켜라. 조국을 지켜라 그러면 국회의원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자, 조국백서 조국백서 추진한 오리지널 조국의 남자. 조국백서. 민주당 내 검찰개혁 선봉장. 정의당 상대 갑질 논란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빠빠빠빠빠빠빠빠 국회의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안선 단원을에서 당선된 39세 청년 의원으로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전남대 로스쿨 밑줄 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밑줄 쫙 공수처 수사권 조정 TF 의원 쫙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네. 전역수가 아니라 이거는 김혜리 기자가 쓰신 겁니다. 뉴스플로의 김혜리 기자가 정리를 한 거예요. 조국의 남자에서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결론을 정해놓은 것처럼 특수부 인력과 파견검사를 동원했다. 그렇다면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확실하게 보장한 상황에서 시시비리를 가리는 게 맞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무리한 수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국 키드, 조국의 남자, 조국 수호자 등의 별명을 얻었다. 이제 토 나오려고 그래. 서초동 조국 수호 촛불집 조국 수호. 그러면서 개국본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개국본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거에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4억 원. 개국본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받은 후원금이 보이시피싱 피해를 입은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들통나 파문이 일었다. 피해액은 4억 원. 왜 숨겼을까? 쪽팔려서? 단순히 쪽팔려서였으면 범죄는 아니지?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피해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계좌 검증 방송을 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4억을 삥쳤지만 여러분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이 사건에서? 4억을 삥쳤는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정말 골 때리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돈을 이 사람들한테 준 사람들이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 4억 원을 준 사람들이 본인들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 다음날 돈을 괜찮아 그러면서 돈을 더 줬어요. 막 슈퍼챗 터지고 괜찮아 그러면서 뭐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상식으로 이야기는 어려운 현상이죠. 이런 게 한번 이때까지 다 벌어졌던 얘기 시간 순서로 이렇게 쭉 봐보면 이게 되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한번 이렇게 시간선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 변호사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됐다. 실제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어준 등 친여 인사들이 주축이 된 조국 백서 추진위는 조국 백서에 대해 조 장관의 후보 지명부터 시작된 검찰과 언론의 조국 죽이기에 맞서 대항했던 시민들이 백서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또 한 번 얘기할게요. 김종휘님 감사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얘네들은 지금 김남국이 법리 해석을 잘해서 국회의원이 됐을까요? 프로파간다를 잘해서? 아니다. 프로파간다를 잘하지도 않았어. 프로파간다에 쓰이는 재료라서, 프로파간다에 쓰이는 협조자라서. 제가 요새 변절자 소리 많이 듣는데, 그래요. 쟤네들 입장에서는 저는 변절자입니다. 그렇다면 쟤들은 뭘까요? 제 입장에선. 쟤들은 부역자죠. 여러분, 쟤들이 저를 변절자라고 하잖아요. 제 입장에선 저들은 뭐요? 부역자.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정치 용어가 1940년대 후반 뭐 좌우 극렬 대립이던 시대로 뭐 돌아갔나? 자, 보세요. 이걸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백서를 위한 모금액 4억이 있었다. 여러분, 이 조국 흑서팀은요, 조국 흑서팀은 돈 안 들었잖아? 제작비가 500만 원인가? 500만 원으로도 출판이 충분히 가능한데 왜 3억이나 들어? 뭐, 계약금하고 뭐 초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돈 얼마 들어간다, 출판에? 3억 원 모으고, 그 다음에 책도 안 쓰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야 후다다닥 책을 쓰고, 와, 출판을. 민주당식 검찰개혁 외친 김남국. 아, 짜증나네, 갑자기. 입 집어 누시죠. 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식 검찰개혁을 외쳤다. 그러면서, 이런 거요. 여권 비리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검찰개혁은 앞서 말하던 논의와 토론이 아니라 여권 비리를 수호. 여권 비리를 저지른 여권을 덮고 수사를 못하게 해라. 와, 이게 검찰개혁이야. 권력을 잡은 자들의 펀드, 선거 개입, 원전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방향. 그게 검찰개혁인가? 여기서도 또 이제 여기서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 그렇다. 확인 결과 어디가 군대 안 간 사람이 더 많았다? 국민의힘에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라고 김남국 의원이 딱 저격을 했는데 미필자 비교를 했더니 어디가 더 많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누구를 상대로 얘기를 했냐?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은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군생활 기간만 35년에 달했던 신원식 의원을 상대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정치 공세한다. 추미애 군 휴가 관련돼서 규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를 의혹 제기한 사람은 신원식 예비역 중장이었고 35년 군생활 하셨고, 그리고 면제다들 니네가 뭐 민주화 운동했다 뭐다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훨씬 더 많았다. 완전히 이제 코미디죠. 그러니까 코미디언이죠. 완전히 이쯤 되면 코미디언들 개그 콘서트가 이래서 없어지는 거죠. 김남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하면서 이런 발언을 해대니 우리가 얼마나 웃겨. 여기서 윤석열 총장에게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막기 위해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는가?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려는데 수십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통령 임명권에 반발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윤 총장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 전 장관 수색 당일 저를 보자고 해서 봤는데 어떻게 하면 조 전 장관에게 선처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답해 박 전 장관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오히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선처해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는 이런 대답을, 그리고 오보를 근거로 윤 총장에게 질의를 하다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보세요. 김 의원은 JTBC 보도를 인용해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붙잡기도 전에 진술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경찰에 붙잡힌 다음에 압수수색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김봉현을 잡기도 전에 압수수색을 하냐 막 이랬는데, 사실은 김봉현을 잡고 나서 압수수색한 거였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이렇게 했어요. 라임 사태와 관련해 룸사롱 검사 내용을 철저히 룸사롱에서 라임 관계자들한테 접대받은 라임 룸사롱 검사가 있으니 윤 총장 당신 철저히 수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 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휘권이 없어요. 일단 빠지라고 하니까 빠지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수사권 뺏긴 총장한테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남국씨.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네가 수사권을 뺏어놓고 윤 총장한테 당신 저거 룸사롱 검사 왜 수사 안 해? 빨리 수사해. 수사 안 해는 빼고 빨리 룸사롱 검사 수사해. 그러니까 윤 총장이 수사하고 싶은데요, 지휘권을 뺏겼걸랑요, 니그들이 뺏어갔거든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요?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셨죠. 지들이 뺏어놓고서. 그러고요, 재판부 사찰 문건 등과 관련 김 의원이 판사들에게 움직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징계 요구를 사유를 들었던 제8부 그러니까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이 재판부를 판사들을 사찰했다라고 하면서 징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김남국이 돌아다니면서 판사님들이 움직여줘야 된다. 여론전을 벌여야 된다라고 판사들을 쑤시고 다녔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보좌진이 감질하고 얘기를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질 않고 너 쑤시고 다녔지? 결국 그거잖아요. 너 판사들한테 집단행동하라고 쑤시고 다녔지?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번복한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분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이게 지금 부패했다라는 우리가 그런 의혹을 되게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거를 폐지하고 딴 데도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 전속고발권, 뭐 검찰이나 뭐 딴 데서도 고발할 수 있게 이렇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다고 했다가 민주당이 물렀거든. 그때도 내가 나설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이거죠. 이런 식이면 안 도와준다. 갑질에 물든 성인지 감수성. 정의당한테 갑질한 사건이죠. 김 의원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거는 이해를 해줘야 돼. 왜? 여자를 만나봤어야 성인지 감수성이 생기지. 인지라는 건 대상을 봤을 때 생기는 거지. 대상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인지가 생겨?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김 의원은 지난해 초 본인이 직접 참여했던 연애고민 팟캐스트에서 연애고민 이게 연애고민 팟캐스트 연애고자전 이런 뜻이죠. 연고전. 연애고민 팟캐스트 남성 출연자가 빠라라라고 하자 누나가 그런 하는 건 괜찮은데 형이 하니까 더럽다고 한 거. 가슴이 머리만 하다는 출연자의 말에 저 정도면 한 달 뒤에 바로 결심할 수 있다고 말한 점 등으로 구설이 올랐다. 다만 민주당이 그렇게 심한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다. 전형적인 상대 후보의 마타도어라고 밀어붙여 1단락됐다. 그러면 이제 낙태 관련된 공청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이에 대해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논평을 여성들의 삶을 짓밟은 어이없는 망언 여성의 권리이자 안전의 문제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이래 여기에 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질문한 사람의 의도를 왜곡했다. 남성들이 이렇게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이제 문제는 이거죠. 반반 전화로도 정의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조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논평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 정의당이 하는 것은 도와주지 않을 것.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가 어떤 남자일까요? 뭐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요. 삐지는 남자가 삐지고 토라지고 안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제일 싫을 거야. 나 지금 마음이 상처받았어. 어우 역겨워. 그리고 여러분 더 이제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 6411번 버스 있잖아요. 정의당을 비판하면서 정의당 의원이 명연설인 6411번 버스를 인용하기도 권한다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버스에는 여성도 타고 남성도 타고 있었다는 것이다. 6411번 버스는 지난 2012년 진보정의당 노 전 의원의 당대표 수락연설이자 명연설로 꼽힌다. 사회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노동자들을 대변하겠다는 내용인데 정의당과는 낙태전 설정에 인용한 것이다. 참고로 김 의원은 6411번 버스를 6311번 버스라고 적었다. 6411번 버스를 6311번 버스로 적었다. 꼼꼼하게 참 개그 포인트를 좀 꼼꼼하게 심어놓는군요. 대한민국 현역 국회의원의 클래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